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3월 19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국방 예산 재고와 관련하여 국방장관은 우선 타이완은 실력으로 평화를 지켜야 할 것이라며 우리의 국방 예산이 GDP 3%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지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회에서 국방정책 4개년 검토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중화민국 군사전략과 국방개혁 기조를 확정하는 것 외에도 전례 없이 단독 장저를 추가해 국방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했습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기본법 23조가 통과 실시된 지 곧 1주년이 됩니다. 현재 타이완에 체류 또는 정착한 홍콩인은 타이완과 홍콩이 협력해 베이징이나 홍콩 당국의 국경 간 진압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포함한 미국 국제방송처 축소, 구조조정 명령에 대해서 이는 기자를 배반하는 것이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다음 주 월요일 시사성 프로그램에서는 대북 방송의 필요성 등 이슈를 놓고 한국 국민통일방송 이광백 대표와의 인터뷰를 공유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라징더 총동은 지난 2월 14일 국가안전고위층 회의를 마친 후 주재한 기자회견에서 국방 예산은 특별 예산 방식으로 GDP의 3%까지 제고시킬 것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 예산에 필요로 하는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하는데 오늘 3월 19일 국회에 출석한 국방장관 고리숑은 언론들 질문에 자아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를 지키려는 결심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자신은 여야 의원 및 각계와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그들의 지지를 쟁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리숑 장관은 타이완은 실력으로 평화를 지켜내야 하며 자아방위를 제고시켜야만 맹우 국가들과 공동으로 집단 억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주미 대표부 위다레이 대사는 현지 시간 3월 18일 방송된 월스트리트 저널 영상 프로그램 단독 인터뷰에서 라징더 총통은 이미 국방 예산을 GDP의 3% 이상을 목표로 한다고 선포를 했다며 타이완은 지난 10년 이래 국방 예산은 배가 성장했고 지난 8년간 미국이 대타이완 군비 수출 규모는 미화 260억 불의 48개 항목에 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3월 19일 이 부분에서 국방정책 4개년 검토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 국방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중화민국 군사전략은 방위고수 중층 협처를 주축으로 하는 것 외에도 미래 국방개혁의 방향 및 타이완 미국 쌍방 군사협력 목표에 대해서 처음으로 단독 한 장을 추가해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통합평가국은 국회 보고에서 이상과 같은 검토 보고를 밝혔는데 앞으로 우리 군사 전략은 방위고수 증층 협처를 주축으로 하며 지리적 방어 우세를 운영해 타역거지, 인성 방위, 작전 정비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토 보고에서는 국방 역량의 정진과 강인한 총체적 방위, 국방사무 혁신, 자주국방 추진, 국민복지 수호를 위한 방제 응병 대책, 긴밀한 전략적 협력, 지역 평화의 공동수호 등 내용이 포함된 5개 항의 국방 전략 목표를 설명한 것 외에도 처음으로 단독 한 장을 추가해 예산의 안정과 적절한 배분, 혁신 기술 응용 도입, 자주국방과 다원화한 무기 도입, 전문 인재 양성과 유치, 현대화 부대 관리 등 5개의 절로 나누어서 설명하며 국방개혁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콩 버전의 국가보안법으로 불리는 홍콩 기본법 23조가 입법 통과된 지 곧 1년을 맞습니다. 타이완의 인권단체들과 현재 타이완에 체류 또는 정착한 홍콩인들은 오늘 3월 19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경 간 진압에 대해서 폭로하며 홍콩 정치범 성원에 나섰습니다. 작년 2024년에 중화민국 국적을 취득한 원 홍콩인 동로원 서점 경영인 린롱지는 2012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집권한 이래 홍콩은 독재 정권 아래서 원래 누렸던 일국 이제도는 유명무실해졌는데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홍콩인의 중국 송환 반대 운동은 중국의 홍콩 탄압을 가속시켰고 2020년에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입법 그리고 2024년에는 23조를 통과시키며 국가안전이라는 명분 아래서 반체제 인사들을 진압했고 심지어 진압하는 대상은 국경 간 즉 해외로까지 손을 뻗어 해외 망명 홍콩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실상을 밝혔습니다. 타이완 체류 홍콩인 후당은 타이완 정부가 국가 안전에 영향을 가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홍콩 자유를 추구하려는 홍콩인들에게 좀 더 큰 자유의 공간을 제공해주고 타이완 정부가 기타 국가들과 협력해 국제사회의 힘으로 홍콩의 악법을 철폐하도록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해주기를 바란다고 기자회견에서 호소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타이완 지회 사무총장은 홍콩 정부는 최소 13명의 해외 홍콩인들을 처벌하거나 현상 수배를 하고 있어 해외 인사들의 프라이버시와 일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콩과 중국 정부가 제23조를 철폐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타이완 정부도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내세워 타이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인권 침해도 받지 않도록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0여 개 언어로 전 세계를 향해 방송하는 미국의 소리를 비롯한 자유아시아 방송 등 미국 공공자금 지원 언론 매체들에 대한 구조조정, 기관 축소, 휴직 처리, 행정명령에 3월 14일 서명했습니다. 이에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국제방송처 구조조정 명령은 대외적으로 불안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현재 세계 각지의 감금된 9명의 기자를 포함해 소속 기자들이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티보 브레땡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월 17일 성명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건 베이징과 모스크바와 같은 전제주의 정권들이 아무런 심사를 거치지 않은 선전물을 자유로이 유포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명령은 현재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미얀마, 러시아, 베트남에 감금되어 있는 미국 국제방송처 소속 기자들을 배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수백, 수천의 기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두을 것이며 그들의 직업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두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성명에서는 특히 미국이 장기간 이래 언론 자유투사의 역할을 맡아왔었기에 이번 행정명령은 더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는 북한을 향해서 자유세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 가운데 국민통일방송 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월 24일 저녁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한국국민통일방송 및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대북방송의 중요성 등에 대해서 보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점입니다.